자, 그 다음에 우리 5페이지 보고 있는 부분이 교육학 공부 방법인데요. 자, 우리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시험 보신 쌤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한 번씩 우리 직강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런 쌤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공부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초반에 공부 방법이 되게 막막해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하면 되나? 이게 맞나? 이게 공부인가? 이전에 했던 공부하고 느낌이 되게 다른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밀리지 않게. 우리 직강에 나와서 수업 들으시는 쌤들은 강의가 밀리진 않죠. 왜냐면 끝나니까. 내가 아무리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러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수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밀린다는 개념은 없죠. 구멍은 날 수 있어요. 강의에 구멍 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끝날 게 아니라서 여기야 큰일 났어가 아니고 다음번 공부할 때 내가 첫 번째 1, 2월 달 공부할 때 놓쳤던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봐야지 하고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강의가 밀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1, 2월 달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의욕이 넘치는 시기에 우리가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초반에 많이 나오죠. 뒤로 가면 갈수록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계속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멈추고 앞에 놓쳤어. 돌려가면서 다시 보고 막 필기 다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강의가 끝이 잘 안 나죠. 그래서 2달 강의인데 석 달, 넉 달, 반년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도 다 못 듣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워낙 많고 교육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공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밀리지 않게 강의를 듣고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최대한 빠르게 듣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넘어가야 돼요. 그냥 안 듣고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서 본 진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본 진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듣고 밀렸던 부분들은 체크를 해두신 후에 분명히 중간중간에 틈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에 밀렸던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듣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앞에 밀렸던 걸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 시간은 2배, 3배 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밀린 거부터 먼저 하고 본진도를 따라가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끝없이 밀려요. 굉장히 위험한 공부 방법이니까 밀리면 넘어간다. 그리고 틈이 나면 밀린 부분을 가볍게 빠르게 확인한다가 원칙이 돼야 됩니다. 자, 2번째, 복습은 최대한 빠르게. 당일 복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월화에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월요일 수업은 월요일에 복습, 화요일 수업은 화요일에 복습.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는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쌤들은 월화는 교육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전공 공부도 해야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초반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후반으로 가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월화에는 교육학만 하시고 다른 날 전공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공부했던 걸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공 수업이 월요일 오후에 있으신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 당일 복습이 안 되죠. 근데 당일 복습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라도 훑고 전공 수업을 듣는 거 하고 그냥 이거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봐야지 하고 묵혀두고 보는 거는 공부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당일에 빠르게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습에서 2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복습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복습 시간 내 강의 내용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쌤들 수업 오늘 지금 처음 공부 시작하시는 쌤들은 오늘은 덜해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쿠션이 있어요. 시간에 쿠션이 있고 구조화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잡아먹는 시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복습하실 때 할만한데 그런 느낌인데 내일 수업 들어보시면 막 숨이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오늘 안에 다 복습을 한다고 해서 복습을 하시다 보면 1시, 2시, 3시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수업을 4시간 정도 듣고 나면 그 1, 2월 달에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수업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복습을 시작한다? 그럼 보통 3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4시, 5시, 6시, 7시? 저녁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하시고 쉬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일과 끝났어. 그래서 쉬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식사하시고 공부를 좀 더 하잖아요. 그럼 개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4시간, 5, 6시간 정도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많이 하실 수 있으면 7시간, 8시간도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수업 듣고 개인 복습 시간이 6시간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6시간, 7시간 정도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복습의 깊이는 그 시간 안에 전체 범위를 다 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습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공부할 시간과 공부할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반부터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도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해라. 우리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인 거예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이고 오늘 수업을 나간 진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일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진도를 끝내야 돼요. 내일 시험이면 천천히 보고 있지 않죠. 빨리 다 봤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깊이가 복습의 깊이라고 생각하시고 돌리셔야 합니다. 빠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습의 시작과 마무리는 그날 공부한 내용에 인출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인출이 우리가 하는 공부 중에 가장 하기 싫은 공부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공부고 가장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기 싫은 게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 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일 편한 공부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밑줄 치고 옆에 키워드들 써보고 하면 되게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와, 내가 이만큼 봤어. 즐거워.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고 덮고 나서 인출을 해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피합니다. 근데 인출하는 게 가장 공부가 잘 돼요. 오래오래 암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수업 듣고 나서 복습 시작하실 때 흰 종이 같은 거 연습장이나 아무거나 펴보시고 그날 공부했던 거 쭉 떠올리면서 기억나는 대로 다 써보세요. 막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조화를 할 거기 때문에 구조화 같은 경우 한번 그려보시고 와, 생각보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선만 기억나네. 동그라미만 기억나네. 괜찮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억이 어디까지 나고 어디까지 나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책을 보잖아요. 달라요. 인출을 하지 않고 책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네 하고 굉장히 가볍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인출을 해보면 내가 알아요. 내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고 공부를 끝낼 때도 뭘 해라? 다시 빈 종이를 꺼내서 다시 한번 인출해 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스스로의 공부가 허접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될 때까지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인지하고 다음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높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긴 알고 여긴 모르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해서 전날 공부하시고 아침에 학원 오시잖아요. 그러면 형성평가 보기 전에 형성평가 볼 진도에 대해서 빠르게 5분이나 10분이나 한 20분 정도만 보시면 굉장히 인출이 잘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건 가짜 아니냐. 바로 직전에 봤으니까 당연히 인출이 잘 되고 까먹는데 그게 그럼 공부 하나하나 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 보고 아침에 다시 보고 인출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요게 쌓이면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가 반복되는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출을 시작과 끝으로 해라.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인출 잘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냐? 안 돼도 소용이 있어요. 안 돼도 가치가 있어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많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꼭 인출로 시작과 끝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성평가 직전에 빠르게 확인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자, 5번에 보시면 이해, 구조화, 암기, 인출. 자, 요게 쌤들이 초반부 공부를 하실 때 또 염두에 두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처음 시작하시면 쌤들 다 공부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 인출이 돼야 되지 않나?
기억이 안 나는 공부가 무슨 공부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암기 인출에 집중하셔서 일단 외우고 봐야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초반부 공부에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경향을 보시면 키워드 외워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고 이해가 되어야만 의미 있는 답안을 쓰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안다. 책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리고 구조화, 큰 틀을 그릴 수 있다. 요게 양이 많은 공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이 적으면 구조 안 해도 돼요. 구조 안 하고 그냥 공부해도 되는데 양이 많은 공부를 구조화를 하지 않고 틀을 잡지 않고 시작하면 개별적인 사실들은 낱낱이 기억을 하는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고 얘가 어떤 구조고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뒤죽박죽이 돼요. 후반부에 굉장히 고생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해, 구조화, 그 다음에 암기 인출이다. 그래서 실제로 1, 2월 달에는 암기보다는 이해와 구조화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럼 전혀 암기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외우려고 애는 쓰셔야 돼요. 근데 외워질 때까지 보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외워질 때까지 보는 게 아니고 외우려고 애는 쓰자. 근데 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음번 사이클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 번 확인하면서 용어와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쌤들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1, 2월 달에 공부 시작하실 때 되게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교육학 너무 싫다. 전공은 괜찮은데 교육학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게 5월 달쯤 되면 확 바뀌어요. 바뀌어서 교육학은 괜찮다. 근데 전공은 나아지질 않는다. 내가 알았던 그 전공이 아닌 것 같아. 속았다.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교육학은 반복이니까. 결국은 1, 2월 달에 했던 부분이 깊이는 조금 더 깊어지더라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추가되진 않는데 전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는 훨씬 더 어려워하시는데 처음에 되게 조급해하세요. 그래서 교육학이. 그러니까 말도 생소하고 용어 자체가 좀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들이 막 근데 전공도 안 쓰지 않아요? 전공 용어들도 일상생활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학교 다니시면서 전공 훨씬 더 친숙하게 많이 보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교육학은 교직 수업을 그 정도로까지 듣지는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반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3, 4월 달에 한번 회독한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와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너무 예스러운 표현이라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고리타분하게 보이지 않을까. 근데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라는 옛날 말이 있죠. 되게 웃기네요. 웃기네요. 근데 진짜 그렇긴 해요. 저 기억나는 게 대학원 석사 때 코스워크 할 때 석사 과정이나 이런 데는 교육학 영역은 애초에 베이스가 다 미국 쪽 걸 가지고 오니까 책이 전부 다 영어 교재 원서를 보잖아요. 영어 책을 보는데 어떤 책들은 잘 읽히는데 어떤 책들은 진짜 잘 안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챕터가 너무 안 읽히는 무슨 말인지 진짜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독서 100편 의자현을 떠올리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몇 번 읽으면 되는지 한번 보시면 한 10번 정도 읽으면 정말 외국어라도 뜻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부에 이게 되게 막막한 느낌이 들 때는 부담을 버리고 편안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좀 편안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겁내지 말고 찬찬히 해보도록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초반부 공부 1, 2월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개괄은 했어요. 큰 개괄은 했고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입키 빈칸 자료 있죠? 요거 자료 받으시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라고 이 빈칸을 주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요것도 챕터별로 진도 나갈 때마다 드리거든요. 근데 완전 빈칸입니다. 이건 완전 빈칸이고 큰 틀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하시는 용도가 첫 번째 인출할 때 여기다가 안 채워도 돼요. 안 채워도 되고 손 안 써도 돼요. 그냥 보시고
여기에 뭐가 있었지? 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이게 거의 진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이런 거 했었어. 기억나는 부분이네, 안 나는 부분이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 종이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면 펜 하나 들고 이걸 보면서 인출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출이 안 되는 부분에 체크 해두세요. 체크 해두고 책 볼 때 이걸 나란히 옆에 놓고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지, 여기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야지. 그런 용도로 1, 2월 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활용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그 단권화 하시거나 그 정리 노트 만드실 때 이걸 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빈칸을 많이 안 드렸거든요. 빈칸이 커지면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좁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쓰시면서 정리를 해두고 뼈대를 붙여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만의 단권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기하실 때도 쓰실 수 있는데 아마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익히 교재가 있습니다. 익히 교재가 있어서 여기가 채워져 있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거랑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서 수정하거나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책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 2월 달에 채워진 자료를 보라고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빈칸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1, 2월 달에 그러니까 재수 이상이시면 괜찮아요. 재수 이상이시면 암기 자료를 그냥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1, 2월 달에 암기 자료 옆에 놔두고 같이 외우기 시작하면 암기만 해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만 하고 공부가 잘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해서 일부러 빈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인출 용도로 주로 쓰셨으면 좋겠고, 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 자료 만드시고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요 틀에다가 바로 쓰셔도 괜찮긴 하는데 요 틀을 토대로 해서 노트 정리를 할 때 이런 구조로 하면 좀 더 쉽게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 3월 달부터는 익히 암기 자료, 채워진 책을 가지고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1, 2월 달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